안녕하십니까. 파이터치연구원 나정주 원장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지방 출장 관계로 유튜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이 오면서 제가 사물 인터넷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 사물 인터넷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또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건지 그걸 좀 이렇게 탁상으로 보는 탁상 공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눈으로 보고 또 어떻게 또 하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방 출장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유튜브를 좀 할 수 없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통과되고 또 공표되면서 역시 큰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정치적으로는 이제 이 검수완박이 핵심 이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전 후보라든가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수사,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아마 정치적으로는 이제 관심이 갈 것입니다. 이제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이제 뭐 저를 포함해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경제 실정 같은 것을 데이터로 확인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곧 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은 그런 이제 과거에 대한 어떤 비판보다는 이 현 정부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속에서 어떠한 좋은 대안이라든가 또 나아가고자 하는 정책들의 어떤 효과, 정책들은 이제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니까 어떤 시뮬레이션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 관련된 효과, 이런 것을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자영업에서 IoT를 특히 마케팅 목적으로 IoT를 이제 활성화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IoT 관련 현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이제 IoT 사업체 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단위는 개 단위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020년도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이제 한 2,502개의 IoT 사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 플랫폼이 450개, 네트워크가 158개, 제품기가 618개, 서비스가 가장 많습니다. 이 서비스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에 해당되는, 크게 우리가 플랫폼 경제를 플랫폼하고 애플리케이션 나누는데, 저기 위에 플랫폼과 네트워크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볼 수 있고, 제품 기기와, 이게 이제 IoT 디바이스들이죠. 뭐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나 웨어러블, 이게 다 이제 IoT 디바이스인데, 이게 제품 기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 애플리케이션이 바로 이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이게 1278개로 가장 많습니다. 자, 이렇게 간략히 IoT 사업체 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IoT 서비스 분야별 매출액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볼 때는 3조 7,090억 원이 이 IoT 서비스 분야에서 나오는 매출액입니다. 이 중에서 이 자영업, 오늘 이제 자영업에 관련된 이슈니까 자영업과 관련된 게 이제 소매 및 물류인데, 요게 보시면은 770억 원뿐이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작은 규모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제조업 분야가 이제 상당히 많습니다. 제조업 분야가 6,080억 원이 되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 자동차, 교통, 항공, 우주, 조선이 또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7,880억 원. 그 다음에 가장 많은 분야가 이 건설, 시설물 관리, 안전, 환경 분야입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특히 이런 데는 뭐 지능형 CCTV 같은 게 많겠죠. 이게 이제 하여튼 IoT 디바이스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제 1조 1,180억 원으로 이제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처럼 자영업에서 이 마케팅용 IoT를 활성화하면은 이 자영업 관련된 업종에서 상당히 많이 매출이 늘어나겠죠. 다음 IoT 종사자 수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보면은
29만 3,475명입니다. 이 중에서 플랫폼이 이제 43,599명이고 네트워크가 약 5만 명, 그 다음에 제품 기기가 약 14만 3천 명, 서비스가 약 5만 6,500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제품 기계, IoT 디바이스 쪽에 종사하는 인원이 좀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IoT 사업할 때 애로사항을 이제 이 과기부에서 IoT 산업 실태 조사를 걸 하는데 거기에 이제 나와 있는 현황입니다. 보시면은 이 IoT 산업할 때 어려운 점으로 2020년 기준으로 보면은 사업 추진 자금 부족이 이제 22.5%로 이제 가장 높습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애로사항이고, 두 번째 높은 애로사항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겁니다. 아직 IoT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책적 지원이 많이 미비하다는 게 이게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분야가 이 사물 인터넷 분야인데 이렇게 정부 지원이 미비하다는 게 이제 애로사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 시장성, 뭐 표준화 미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제와 관련된 그런 사례인데, 즉 오늘 주제가 자영업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IoT를 도입해서 활성화했을 때 효과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꼭 자영업은 아니지만 자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인데, 마케팅 IoT를 활용한 사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플 아이비콘 사례와 중국 인타이 백화점 온오프 연계 서비스 사례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상점의 위치를 감시하는 센서, 그러니까 IoT 디바이스죠. 이런 디바이스를 설치한 다음에 그 손님이 뭐 한 50m 인근에 오면은 손님 그 스마트폰에 그 상점의 세일 정보가 자동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 세일 정보가 오면은 소비자가 그것을 눌렀을 때는 소비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그 뭐냐면은 그 상점의 그 어떤 상품을 대한 할인권을 이제 줍니다. 우리가 할인권을 이제 그냥 종이로 받고 뭐 카드로 받으면은 또 휴대하기가 곤란한데, 이것은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쿠폰들을 또 나중에 또 활용하기가, 휴대하기가 쉽고 또 활용하기가 쉽고 또 친구들한테 이것을 선물로 줄 수도 있고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는 사실은 이제 자영업자들이 보십시오. 자영업자들이 이렇게 자기 상품을 홍보하는 방법은 물론 뭐 온라인에 네이버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근데 거기에 이제 수수료가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영세한 이제 자영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가게 앞에서 손님을 이제 호객하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어떤 전단지를 배포하죠. 뭐 이 정도의 수준을 하는데,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상당히 낙후된 방법입니다. 손님이 이렇게 그 상점 근처를 지나가게 되면 자동으로 그 손님한테 스마트폰에 그 상점 정보가 가고, 또 손님은 그것을 또 눌러보고 해서 쉽게 이렇게 커스터마이즈 된 어떤 홍보를 하는 것이 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방법이고, 또 이런 방법을 자영업자들한테 사용하면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사실 이런 것들은 이제 개발하기 위한 스타트업들이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지금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그 사례를 보면 애플 아이비콘이나 이 중국 인타이 백화점 온오프 연계 서비스에서는 벌써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좀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는 이제 중국의 바이두 KFC 스마트 레스토랑입니다. 이거는 정말 좀 핵심적인 건데, 고객이 이제 그 스마트 레스토랑에 들어오면은 고객의 얼굴을 어떤 인식하게 하는, 우리가 요번에 그 코로나를 맞이해서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온도 체크하는 그런 이제 얼굴 인식하는 걸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기구죠. 그런 기구에 이제 인식을 하면은 메뉴를 추천해 줍니다. 자동으로. 그 소비자의 어떤 안면 인식에서 피부 상태라든가 얼굴 형태를 보고 성별,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서 선호하는 제품을 갖다가 이렇게 추천해 주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은 이제 내가 어떤 것을 먹어야 될지, 점심 같은 경우에 이렇게 맨날 이렇게 회사원들이 이렇게 맨날 먹다 보면 오늘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잘 못 고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이런 기술을 활용해서 추천을 한다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식당 같은 데의 자영업자들한테 엄청나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에서 어떤 마케팅 목적으로 최근에는 이제 마이데이터가 나와서 빅데이터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은 손님의 입맛에 맞는 어떤 상품이라든가 메뉴를 추천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많은 이제 IT 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쪽에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특히나 큰 구글이라든가 구글도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네이버도 마찬가지죠. 그런 걸 모아서 이제 활용하려고 엄청나게 광고에 활용하려고 마케팅에 활용하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자영업에 실질적으로 이런 마케팅 목적으로 IoT가 도입돼서 소비자에게 어떤 커스터마이즈 되는 어떤 상품, 메뉴를 추천해 줄 수 있는 것을 본격적으로 도입해서 한다면 어떠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있는지 좀 제가 이제 실제 모형을 만들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이런 마케팅용 IoT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이제 어떤 자영업자들이 쉽게 이런 IoT 서비스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IoT 서비스 가격이 엄청나게 다운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활성화되는 걸 서비스 가격이 50% 하락됐을 때에 그걸 활성화된다고 보고 50% 하락되는 그런 모형을 상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자영업자가 IoT 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으니까 활성화가 되겠죠. 자, 이럴 경우 어떠한 이제 효과가 나오냐면은 자영업자 이윤이 12.9%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의 어떤 순위,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올라가죠. 12.9%. 그리고 매출이 2.4% 올라가고. 거기서 이윤에 비해서 이제 매출이 보면은 많이 못 올라가죠. 요거는 이제 이런 것을 이런 마케팅용 IoT를 이렇게 활성화함으로써 이 어떤 자영업자의 생산이 많이 이제 증가되는데 자영업자를 많이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또한 이제 가격 또한 이 자영업자의 가격 또한 생산이 느니까 이제 줄어듭니다. 그래서 매출은 그다지 이렇게 많이 이윤에 비해서 늘지 않게 나오는 것입니다. 자영업자 이윤이 늘어나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자영업자를 할까 근로자를 할까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제 자영업자를 더 많이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자영업자 수가 한 2.5%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회후생도 약간이지만 사회후생, 그러니까 경제에 우리가 경제 주체가 소비자도 있고 기업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경제 주체들의 전체 어떤 효용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건 사회 경제 전체적으로도 이러한 이제 정책이 좋다라는 것이 분석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발전 방향을 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IoT는 생소합니다. 물어보면 IoT가 뭐예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자영업자한테 이런 마케팅용 IoT가 사실은 상당히 생소한데, 그러나 실제 이거를 보면 정말 이 자영업자의 어떤 매출이고 영업이익을 늘리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부적인 차원에서 중지 벤처부라든가 중진공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나와서 이런 이제 TF를 구성해서 자영업자들의 정말 필요한 그 IoT 서비스를 수요 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해서 자영업자용 이제 앱을 개발해야 되는데 사실 자영업자용 앱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 분야에서 마중물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국책연구소에서 어떤 자영업자에 대한 IoT 서비스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거기에 맞는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서 그것을 민간에 기술 이전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중물을 보여주는 거죠. 그것은 이제 또 문재인 정부가 아닌 이 윤석열 정부하고 맞죠. 이 정부의 역할, 정부는 간접 지원한다. 바로 이런 것이 간접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이 주가 되도록 하고, 또 이런 것이 이제 IoT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통신 방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클라우드 컴퓨팅이 아닌 중앙에서 다 끌어모아서 다시 이 계산을 해서 그 데이터가 있는 곳으로 다 보내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데이터가 지연이 발생하는데, 데이터가 발생된 그 현장에서 바로 필요한 계산을 내서 바로 처리해서 실시간 서비스, IoT 서비스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엣지 컴퓨팅 통신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또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지원할 필요가 있겠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